다음 사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으로 히로시 우주님 사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조한스님이죠? 조한스님 상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 24일 무료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두 번째 상담입니다. 연락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교제 기간은 한 80일 정도. 예. 코치님 주한스입니다. 매일 사연과 강의를 들으면서 멘탈도 강화시키고 항상 코치님의 따끔한 충고를 머리와 가슴에 잘 새겨 듣고 자존감 떨어지지 않게 멘탈 잘 잡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상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8월 13일날 교제를 시작했고 10월 초 한 번의 이별이 있었고 제가 매달려서 다시 잡았고 2달 계약 연애를 하기로 하고 다시 교제를 시작하고 그리고 10월 18일날 전 여자친구가 해외여행을 가는 일정이 있었고 10월 초부터 연락 문제로 서운한 마음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10월 18일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 수속을 할 때도 연락 문제로 서운한 표현을 했으며 해외여행 도착해서도 연락을 달라고 했지만 도착한 다음날 한 차례 연락이 왔었고 그 후로는 계속 카톡을 읽고 싶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도 전 여자친구에게 스트레스를 풀러 여행을 갔는데 귀찮게 하는 것 같다고 잼나게 놀고 오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그 후 전 여자친구가 인스타에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그 사진의 댓글을 오빠 없이 여행 가니까 재미나는겨? 라고 올린 후 10분 이내로 카톡이 와서 연락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 그만하자 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그게 10월 21일. 저도 화가 난 나머지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카톡을 남겼고 나중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여자친구 입장에서 생각을 못한 것 같다 라고 카톡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돌아오는 날 전화를 하니 차단된 상태였고 그 뒤로 이틀 뒤에 카톡이 왔는데 10월 초에 보냈던 편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편지 일부러 준 거 아니냐 하길래 일부러 준 게 아니고 그때 진심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전화를 했을 때 차단을 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10월 26일 날 집으로 갈 테니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했을 때 아직은 안 보고 싶네요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날까지 장문의 카톡과 여러 짧은 메시지로 계속 전 여친을 잡는 프레임이 낮은 행동을 했고 10월 30일 날 전 여자친구 생일이라 고민 끝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확인을 안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 차단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11월 6일 밥이나 먹자고 카톡을 보냈으나 카톡 확인을 이틀 뒤에 하고 그때는 전화를 걸었는데 차단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미르코님에게 무료 상담을 신청했고 그때 말씀해 주신 것은 헤어지는 사람을 보통 패턴으로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편지 주고 매달리는 거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잘못한 게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한 것과 너무 예민한 여자친구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상담을 받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잘 참고 있다가 11월 24일 날 실수로 전화를 걸었는데 저는 차단된 전화가 통화 목록에 남는지 모르고 전화를 걸었는데 차단된 상태였대요. 그때는 이후로는 아무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매일 코치님의 방송과 강의를 보면서 매일 멘탈을 강화시키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 여친은 너무 스페셜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매달리는 행동을 통해 제 스스로의 프레임에 낮은 행동을 전 여자친구에게 인식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담 때 코칭해 주신 내용으로 교제 기간이 짧다 보니까 2개월 정도 있다가 연락을 해보라고 하셨고 1월 6일이 이겨야 되는 날이라 그때쯤 연락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항상 말씀해 주시는 대로 부담이 주진 않는 선에서 잘 지내 라고 답을 보내고 답을 기다리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30일이 여자친구 생일이라 전화가 차단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전화 차단한 것으로 보아 코치님이 차단을 늦게 했다는 것도 전 여친도 그때의 상황에 미련이 남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부담없이 편하게 연락을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해주시는 말씀을 고기 낚는 낚시꾼처럼 계속 떡밥을 주면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다가가려고 합니다. 1월 6일이면 연락을 하지 않은 지 2달이 됐는데 보통 3달이 되면 제 카테고리화가 된다고 하셨는데 제 상황에서 2달 있다가 연락하는데 아직까진 전 여친에게 제 카테고리화가 될 만한 기간인가요? 코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면 일단 연락을 하고 있지 않는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은 저의 프레임 변화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이죠. 예. 미루코님과 매 방송에 들어오는 우리 팬분들 2018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모든 분들 2018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9년도에선 항상 좋은 일만 그리고 멋진 연애만 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봅시다. 파이팅입니다. 예. 자, 얘기를 보니까요. 이제 그 10월 30일 날 연락을 해보니까 전화가 차단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제 11월 6일 날 연락을 하니까 차단이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이 내용을 갖다 쭉 보고서 해석을 다시 좀 해드리면 10월 30일 날 이제 카톡을 전화를 이제 차단이 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때 전화가 안 차단을 했네 하고서 전화를 차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깜빡했네 하고서 전화를 차단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미련이 남는 거는 예, 순간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미련이 남았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나중에 차단을 한 게 아니라 얘가 깜빡한 것 같습니다. 깜빡하고 있다가 10월 30일 날 우리가 전화를 하니까 그때 차단이 안 돼 있었네 그러면서 차단을 갖다가 그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고요. 예. 여하튼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도 연락할 타이밍이 된 거예요. 예. 예. 연락할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예. 히로시 우주님이 연락할 타이밍이 된 거는 맞아요. 그래서 1월 6일날 연락해 보셔도 된다고 봐요. 예. 그거랑은 상관없이 1월 6일날 연락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1월 20일날 24일날 연락을 했지만 그게 벌써 이 2달 전이 1월 6일이면 2달이나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1월 6일날 충분히 연락을 하셔도 돼요. 충분히 연락하셔도 되는 타임입니다. 예. 자, 뭐 전화 말고 카톡으로 한번 해보시죠. 예, 카톡으로 한번 해보시던가 아니면 문자로 한번 해보시던가 예,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락은 제가 하라는 대로 예, 뭐 잘 지내?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오랜만에 또 한번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톡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카톡으로 한번 해보시고 잘 지내? 라고 보내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어쩌고 얘기하면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어. 쭉 얘기하면 뭐 여자애가 뭐 어쩌고저쩌고 또 얘기하겠죠. 그래 뭐 어쩌고저쩌고 뭐 별 얘기 하는데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마무리로 그래 뭐 잘 지내는 것 같네 뭐 얘기하고 잘 지내는 것 같네 또 생각나면 연락할게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네 뭐 그래서 간단하게 잘 지내는지 이런 것만 확인해보고 예. 연락을 빨리 마무리 짓는 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다음번에 한번 또 연락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되고요. 예, 이미 시간이 많이 한 2달 정도 마지막 연락 그때 11월 24일이 그래도 실수로 연락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때 이후로도 2달이 지났으니까요. 충분히 시간은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1월 6일날 해보셔도 충분해요. 예, 괜찮아요. 저는 좋게 봅니다. 예, 저는 사실 좋게 봐요. 상황적으로 제가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이 정도면 돼요. 예. 이 정도는 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해보셔도 돼요. 힘내십시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예. 자, 다음 상담 또 한번 이어나가 볼까요? 예. 예. 12월 24일날 무료연애진단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나나랜드님 사연이에요.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저의 문제점, 앞으로의 행동 이런 걸 알고 싶다고 합니다. 예. 무료 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예. 자, 제외 후 앞으로 고민을 하신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사람 어떻게 제외하셨는지. 자, 이런 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외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예. 뭐 하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이렇게 제외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예. 여자분이시고 30대시래요. 예. 교제 기간은 한 4년. 우와, 4년 동안 만났대요. 대박이네요. 예. 현재 저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봤더니 2014년에 만났다가 잠시 헤어짐이 있다가 연락하고 드문드문 만나다가 2018년 6월에 본격적으로 다시 만나서 2018년 11월에 헤어지고 지금 12월 22일에 제가 올해 마지막으로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6개월 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단점만 보이고 익숙해져서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상대방이 저에게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진심인지 헷갈리고 헤어진 사람처럼 대하기보다는 아무 일 없듯이 대하며 은근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저는 한 달 동안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당당히 말했는데 어제 그를 만났는데 그는 6개월 전 만났을 때와 똑같이 모든 게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만나는 과정 어떻게 해서 제외를 하시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전 무척 당황했어요. 제 마음이 지금 그냥 너무 속상하고 눈물만 나와요. 어제 그 사람은 저를 앞으로 가끔이라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확신이 안 서서요. 저의 문제인지 그가 나를 이용하는지 너무 헷갈려요. 그게 아니라 이거 우리 나나랜드님은 제 강의 안 보셨죠? 이게 제 강의 보면은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은 상황이 만드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그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외를 할 때 단순 호기심에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 사람에게 확 좋아하고 그 사람을 막 완전 빠져 있어서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제외할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되게 막 뭐 열정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해서 만나지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이 한번 나와보고 한번 나와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나나랜드님이 물어보시는 게, 이게 이런 남자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이게 내 문제인지 그가 날 이용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두 사람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삐로리님처럼, 삐로리님 사연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그죠? 삐로리님처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그냥 이게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거는 아직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어떤 행동 태도를 보였는지 제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 있는지를 갖다가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용하는지는 나중에 이 관계를 진행해 나가면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다시 본 6개월 동안 전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문자로 헤어지자고 하고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매달리고 잘못했다고 2번 정도는 톡이 답이 왔다가 12월 초에는 제가 톡을 보냈을 때 12월 바쁜 거 끝나고 연말에 한번 보자,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났대요. 당연히 이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과 만났을 때 이렇게 매달리는 식으로 만났으니까 의무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는 정상적인 행동인 겁니다. 이 사람이 뭘 이용을 하긴 뭘 이용을 해요. 여태까지 나나랜드님이 한 행동이 있는데 나나랜드님이 한 행동은 어디 가고 이 사람의 판단만 있습니까? 왜 갑자기? 이게 좀 많이 상황이 안 맞는데요? 예. 다시 본 6개월의 우리 만남은 밥 먹고 잠시 같이 있다가 그는 가고 유부남 만나는 느낌이에요. 솔로인데. 뭘 먹자고 해도 늘 아무거나. 의욕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다면 이 사람의 자질의 문제가 되는 거고 최근에 그랬다면은 아무래도 본인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억지로 나와서 그런 거일 겁니다. 예. 본인이 하도 만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면 안 돼요. 예. 보고 싶게 해서 만나야죠. 예.
전 다시 만나서 예전처럼 영화도 보고 맛집도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재회를 해서 만나더라도 짧게 만나고 집에 빨리 가라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재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전 다시 만나서 예전처럼 영화도 보고 맛집도 가고 여행도 가고 싶었지만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서 회사 일로 요즘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했어요. 아, 이 남자친구가 더군다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든 상태군요. 누군가를 만날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겹쳐 있네요. 이미 이별의 통보였는데 알면서도 외면한 것 같아요. 전 그게 안쓰러워서 내가 먹는 곳을 항상 정하고 많이 지쳐해서 할 줄도 모르는 아로마로 하는 마사지까지 배워서 해주고는 했답니다. 그는 1박 2일 골프를 치러 가면 연락이 안 되고 내가 여행 가자고 하면 부담스럽냐고 한번 물어봤다가 부담스럽다는 말이 더 부담스럽다고 여행 가자고 하면 피하고 어느 날은 자기 외모 비하를 하더라고요. 여자가 168이 넘는데 구두 신으니 너무 크다고 여자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제가 통화 한번 하자고 하면 그때 한번 통화하기 힘들었어요. 언제부턴가 그 사람이 매달 10일이 되면 카톡 프사가 바뀌어서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10일에서 한 12일 그때마다 연락이 안 되고 가끔 짜증나고 그 시기에 유독 보기가 힘들었어요. 저한테 예전과 달리 자기 사생활은 전혀 말하지 않았지만 골프 모임은 열정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업무적인 게 많은 뿐이지만 정말 무슨 내가 자기 심심풀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많이 속상했어요. 그러면은 이 나나랜드님이 속상하면요 판단을 하셔야죠. 이렇게 몇 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습니까? 예. 자기가 판단을 가져야 돼요. 어떤 남자가 좋은지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을 해야지, 이러고 계속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 이런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힘을 갖고, 본인이 아로마 마사지 한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생활이 바뀌거나 삶이 바뀌어야죠. 그죠? 그래야지 뭔가, 아니면은 빨리 헤어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되는 게 있겠습니까? 본인 프레임은 프레임대로 낮아지고 대우는 못 받고, 예, 남자친구가 있는 듯 없는 듯 이게 남자친구가 싶기도 하고, 예. 그런 결과들은 이제 나나랜드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판단하시는 결과물입니다. 자, 아무튼 참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를 만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만나고 나면 완전 딴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6개월 동안 한 7번 정도 만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잘하셨네요. 예. 그리고 어제 만나서 밥만 먹고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데려다주고 가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못해서 차 한잔 하자고 했더니 그냥 가면서 차 안에서 저보다 다음에 마사지나 함 해줘 이렇게 하는데, 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는데 참고 내려서 화를 내지 왜 참아요. 이걸 뒤도 안 돌아보고 왔어요. 내가 일부러 배워서 잘해주면 냉정한 마음이 돌아올 거라는 착각에 진짜 잘해줬어요. 예. 근데 어제 저한테 내리며 그런 말을 하는 글을 보고 너무 속상했다고 해요. 제가 글을 다시 보기 전에 미루코님과 상담 받고 가려고 했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어제 하루를 위해 더 열심히 운동해서 살 빼고 예뻐지려고 당당해지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순간 화나도 울지 않고 내내 웃으면서 내 얘기도 하고 그의 얘기를 더 들으려고 돌려 해봐도 그냥 모든 게 귀찮다고 사는 게 고행이라고, 문득 그를 처음 봤던 2014년도에 만났던 여자는 결혼을 했고 여러가지 힘든 일 많은 가운데 제가 너무 신선했고 착하고 마음의 위안이라고 했던 것들, 지금 나에게 똑같은 걸 찾으려 했나 싶었어요. 저는 6개월 다시 만나면서 연애일기를 썼어요. 나와 그라는 일기를. 이런 거 쓰지 마시면 자, 이게 저는 일기에 별로 취미가 없는데 여자분들은 일기 많이 쓰시나요? 모르겠네요. 어제도 쓰면서 밥 먹으면서 그가 했던 얘기, 내가 말하지 않은 말이 없어서 어색함이 싫어서 내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마음에 담았던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글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서로에게, 안 좋지 않나요? 자기에게? 예. 일기를 써봐야 이런 것도 나쁘게만 머릿속을 괴롭힐 텐데, 왜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나는? 굳이 이걸 머리를 떠올리면서 그걸 일기로 쓰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서적인 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글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난 오빠와 4년 짝사랑을 한 것 같아. 오빠를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였나봐. 그랬더니 자기가 못되게 굴어서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할 말 다 했어요. 허리가 많이 가늘어졌네 하며 터치하는 걸 피했어요. 암튼 나올 때부터 잠을 못 자서 피곤한다는 둥, 아마 죽을 거야, 온몸이 다 아파 이러는데 전 좀 황당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마지막으로 보러 온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 이게 뭔가 싶어서 그랬는데, 마지막 헤어질 때는 다음에 마사지나 해줘 이 말은 제게 또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사람을 이해하고 다시 봐야 하나요?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절대 보면 안 돼요. 이런 병자를 왜 봅니까? 예. 병이 너무 많아. 예. 몸이 아프고 너무 몸이 체력이 저질이에요. 이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 본인을 사랑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나를 보는 6개월 동안 골프 모임 다른 여자 생각에 냉담했고, 1년간 골프 사진들을 또 10일날 카톡에 다 삭제하고, 2015년 우리가 헤어질 때 있었던 카스 남녀 합창 모임 카스만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이 너무 나와서 굴에 두서가 없었네요. 그가 저한테 은근슬쩍 거짓말로 들어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미루코님 영상을 보면서 내가 너무 그를 위해서 너무 애썼구나. 이제 터득하셨네요. 절대 이런 병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병이 너무, 체력이 너무 약하고요. 예, 병이 많아요. 예, 본인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 본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그에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호구가 되었구나. 내 잘못이 크구나 싶어서 22일날 볼 땐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저는 4년간 되짚어 보니까 6개월은 그가 저한테 엄청 잘했어요. 회사에서 임원이라 그때는 바쁜 시기인데 저를 거의 매일 보러 오고 점심 먹고 한 달에 한 번 여행 다니고, 저는 제 프리랜서 강사여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거든요. 헤어졌다 만났다 여러 번도 했어요. 단 한 가지,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사람이 너무 미운데 제가 10년 만에 선물처럼 만난 남자라는 이유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6개월 다시 만나는 동안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의 표정, 말투, 행동은 나와 함께 있질 않았어요. 오로지 몸짓만 나를 만날 때 나를 향해 있음을 알면서도 그 끝은 못 놓았습니다. 그가 떠날까봐요. 그는 나와 만나지 않는 1년 반을 다른 여자와 여행 다니며 만나고 있었어요. 카톡 사진을 보며 알았습니다. 그건 그의 생활이고 나와 만날 때가 아니니 상관 안 했어요. 저는 누굴 만나 헤어지면 만난 기간보다 더 오래 혼자 더 다른 공부를 하면서 일하면서 지냈어요. 여지껏 만난 두 번째 남자예요. 이제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지껏 제가 먼저 연락을 다 했고요. 제가 바보같이 관계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싶더라고요. 헤어진 후 제가 오빠랑 이제 너무너무 멀어진 듯 했더니 자기 그대로 있는데 제가 밀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톡에 그냥 할 말을 잃어 쉬세요 하고 끝냈습니다. 카톡으로 23일부터 25일 일본 출장 간다고 푸사 다 지우고 톡으로 보냈어요. 일본 잘 다녀와. 응. 어제 만남 대화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톡 창피하고 민망하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뭐 딱히 질문이 없으시네요. 예, 이게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분석해드리면 병이 많아요. 일단 우리가 그 상대방이 보여주는 모습을 갖다가 팩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모습, 내가 경험한 사실만 보고 그걸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병이 굉장히 많아요. 예, 병자예요. 예, 체력이 안 좋대.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맨날 힘들고 나 죽겠어 뭐 이렇게 하는데 죽는 사람은 내가 왜 데리고 있어요? 예. 예. 그 남자는 이런 판단, 우리가 아주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라던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본 걸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 내가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는 걸 듣고 그 사람의 모든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병이 많다, 병자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고요. 우리 나나랜드님의 문제점은요, 이런 분석이 됐다면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해질 수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도 그런 앞으로의 행동도 그렇게 진행해 나가셔야겠죠. 예. 자, 이렇게만 딱 하시면은, 저였으면은 딱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판단을 하는 건요, 내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으로 얻은 진실만, 팩트만 보고서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줬잖아. 예, 병이 많다라는 걸. 그것만 보고, 난 딴 걸 봐가지고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하고 나에게, 했던 행동들을 보고, 철저히 그 데이터만 보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오해도 없어, 이거는. 예, 그 사람이 나에게 명확히 보여줬던 행동이고, 실제로도 그랬으니까. 예. 일단, 저도 여자를 만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건강한 여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랑 행복하려면 상대방이 건강해야지.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덕목인데,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저도 건강하지 않은 여자 싫어요, 저도. 예. 남자도 똑같아요. 건강하지 않은 남자 만나면 안 돼요. 맨날 병에 괭괭대면서. 내가 만나다가 뭐 걔가 불의의 사고로 팔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만났을 때부터 좀 뭔가 체력도 안 좋고 무슨 암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만납니까? 그 사람하고 소개팅을 왜 해요? 예.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아니, 암 말기래, 암 3기래. 죽어간대. 소개팅해요, 그 사람이랑? 아이고. 참. 불쌍하니까 만나줘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야, 아니, 그게, 만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귀다가 나중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이해가 돼. 근데 이제 유상무의 여자친구는 그렇다고 쳐. 그러니까, 만나다가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뭐 암이 없었는데, 만나다가 암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사실 고민이 되겠지. 얘가 만나다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이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냉정하게 고민을 하더라도 냉정하게 판단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상무가 만약에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면 사실은 만나면 안 되겠죠. 사실 빨리 잊어버려야겠죠. 예. 자, 그런 거죠. 예, 팩트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죠. 예.